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나볼릭 안드로게닉 스테로이드 보고서 저번에 올렸던 거 이어서 2부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비대를 위한 요소라는 책장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근비대를 위한 요소 첫 번째가 위성세포랍니다. 근육이 손상된 뒤 위성세포가 분열하여 근육이 재생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위성세포는 1961년에 발견되어졌고, 위성세포는 근육에 존재하는 성체 줄기세포로서 1960년대 골근육에 존재하는 전구체 세포로 처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성세포의 기능은 골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디빌더들이 흔히 언급하는 근비대란, 자, 포인트, 세포의 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세포의 크기를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그만큼 보유를 많이 함으로써 이제 뭐 근육 회복이나 뭐 근육 성장에 도움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비대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아나볼릭 상태에 돌입하기 위한 첫 네드입니다. 옛날에 아폴로가 첫 발을 달에 내딛었죠. 이거는 개인에겐 겨우 한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가장 이제 시작이 되는 한 발자국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마 그게 이제 요 말행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디빌딩식을 진행한다고 해서 보디빌더들처럼 몸이 좋아질 것 같은가? 당연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신체는 여러 스트레스 및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손상으로부터 자체적으로 보호하려는 기질이 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세포에 회복 가능할 만큼의 손상을 입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준다면 보다 큰 근육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 빨아라는 얘기겠죠. 이 책을 만든 이유가. 하지만 약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근비대를 위한 요소 세 번째, 아르키돈산. 아르키돈산, 이거는 뭐지? 요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오메가 6 지방산, 뭐 계란, 돼지, 소, 간, 닭다리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요. 근세포에서 아르키돈산이 방출되는 곳은 곧 근비대와 직결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르키돈산은 아나볼릭 상태가 촉진되어지게 하는 중요한 지방산이다. 자, 그리고 아르키돈산은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건 부작용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훌륭하게 운동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틀 동안 근육통에 시달리는 것은 아르키돈산이 제대로 산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트레이닝의 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키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권장이 되는데, 하나는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면서 두 번째는 아르키돈산을 자체를 섭취하는 것. 뭐야, 당연한 말을 왜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호르몬 그리고 수용체. 자,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없네요. 재밌는 내용이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대표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근비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다.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장점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이 축적이 되면 수분 정체 현상이 발현됨으로써 스트렝스 증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근조직의 글루코스 활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근비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IGF-1과 성장 호르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드로겐 수용체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더 많은 안드로겐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뭐 IGF-2가 뭐 근비대를 위한 요소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는 인슐린은 펩타이드 호르몬으로서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생산되어지며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제가 듣기로는 인슐린 잘못 쓰면 몸이 진짜 완전히 이게 나가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인슐린은 저희 같은 일반인 중에서는 인슐린 쓰는 사람이 없겠죠. 진짜 뭐 전국체전이나 아니면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보디빌더 분들은 쓰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인슐린을 쓸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인슐린은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인슐린을 사람 몸에 잘못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자, 이제 쭉 넘기니까 스테로이드 사이클 나옵니다. 약물 선택법 1단계. 근육 발달과 스포츠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아나볼릭 안드로게닉 스테로이드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투여자들은 약물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목표, 가치, 철저한 계획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약물을 선택하기 전에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 개인이 원하는 성과, 예를 들면 벌킹, 커팅, 근매스, 림매스, 그리고 이제 개인이 피하고 싶어하는 부작용, 뭐 탈모, 요요증, 그 다음에 간독성,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현재 개인의 건강 상태, 네 번째가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트레이닝과 식단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약물 선택법 2단계. 개인이 원하는 성과, 만약에 벌킹을 원한다. 벌킹이란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근비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이 끼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이 안 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비대에 몸을 불리는데, 근데 신경만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벌킹 때는 에스트로겐으로 인해 지방이 낄 수밖에 없으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원치 않는 부위에 수분이 끼어 멘탈이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 한마디로 자기가 뭐같이 생겼다 그러면은 벌킹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못생기다고 더 못생겨집니다. 저는 그래서 벌킹할 때 무조건 그냥 장어만 먹어요. 장어랑 음식을 많이 드세요. 많이. 괜히 대단한 거 먹었다가 뭐고 디볼, 옥시,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입으로 먹는 거고요. 그 다음 주사제는 에난데이트, 시피오네이트, 서스타논이라고 적혀있네요. 괜히 요거 세 개 했다가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더 못생기시지 말고, 야근하지 말고 그냥 음식을 많이 쳐드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커팅이란 지방기 없는 몸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체내에 쌓이지 않는 스테로이드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쌓이지 않거나 에스트로겐을 감소시켜버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될 때 피하 지방 제거가 좀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쌓이지 않는 스테로이드는 입으로 먹는 거, 경구제, 아나바, 프로바이론, 할로테스틴, 자, 그 다음 주사제, 마스테론, 프리모, 트렘볼론, 요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킹과 커팅 모두 사용하는 거는 데카둘란, 트렘볼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림매스. 우리 살 안 찌고 몸 키우고 싶잖아, 그죠? 근데 야근하면 안 돼요. 그냥 음식 깨끗한 거 많이 드세요. 자, 림매스에 추천되는 스테로이드. 우선 먹는 거. 윈스트롤, 아나바, 프로바이론, 할로테스틴. 자, 그리고 주사제로는 마스테론, 프리모, 트렘볼론, 데카, 이퀴포이즈, 극소량의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림메스란 어느 정도 지방기는 있어도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흔히 상승 다이어트라고 하죠. 자, 상승 다이어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근육을 올리면서 살을 뺀다. 제가 다이어트를 몇 번 해봤지만 근육이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육은 무조건 떨어져요. 저도 벌크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량 차이가 벌크 할 때랑 다이어트 할 때는 거의 한 5kg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5kg, 6kg 정도씩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그런 걸 보면 이제 약을 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림매스 때는 벌킹 때보다 근매스의 증가 폭이 크지 않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벌킹에 비해서는 근비대 효과가 적지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차라리 림매스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약은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중요한 점 important라고 하죠. 여기까지 읽었다면 뭔가 깨달았을 것이다. 아나볼릭 안드로게닉 스테로이드가 단순히 체내 에스트로겐이 쌓이냐 안 쌓이냐로 벌킹 커팅으로 나뉜다는 점을, 이거 중요한 말이네. 만약 당신이 각 약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이 챕터를 읽지 않더라도 쉽게 약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자, 내일 되면, 내일이나 모레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또 이제 뭐 벌킹이랑 커팅이랑 약물의 역사, 약물 스택 뭐 이런 거를 좀 더 읽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하고 오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내일 아침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죽겠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킹콩 RIP Rest in Pumping.